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카메라 켜봤습니다. 한동안 제가 업로드를 거의 못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좀 변명이죠. 일단 바빴다는 이런저런 핑계도 있고, 저도 좀 특별히 올릴 만한 소재가 딱히 떠오르지도 않았던 것도 있고, 좀 게을러서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뭘 했느냐 하면은 이제 물론 매일 보는 진료 수술하는 거 외에 제가 5월 초에 학회 발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준비를 좀 한다고 이래저래 시간을 좀 많이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학회 발표가 도대체 뭔지, 왜 그런 걸 하는지, 의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그런 얘기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의사들이라면 학회 발표 한 번쯤은 다 해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학회를 듣는 일은 1년에 몇 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의사 면허 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학회 평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평점이 1년에 8점이었나? 3년 동안 25점인가 채워야 되고, 거기에 필수 평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채우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갱신이 되질 않고 일종의 보수 교육인 거죠. 전문직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직업적 윤리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계속 자강불식 계속 공부를 하면서 최신 지경에 뒤처지지 않고 계속 우리는 이 면허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어떤 이런 거를 나라에서 이제 공증해주는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학회를 계속 다니게 되고, 제가 이번에 지금 강의하기로 한 그 섹션은 사실 학회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에서 하는 연수강좌인데, 일종의 학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연수강좌에서 강의를 하는 것인데요. 15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이제 준비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의사 아니신 분들은 그럼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학회에 갔다 이런 얘기들 하면 뭐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런데 도대체 왜 발표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만큼 안다, 내 케이스가 이만큼 좋다, 내가 수술한 결과가 이만큼 좋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어떤 지적 허영심, 이런 마음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강의를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의사들을 가르친다 하기도 좀 뭐한데, 그런 어쨌든 학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만큼 내 명성을 위해서, 명성이 좀 드높다, 어떤 이런 광고적인 효과를 노리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또 한 20% 정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나머지 30% 정도는 제가 그동안 이제 학회에서 받았던 거에 대한 어떤 보상하는 마음이랄까요. 저도 사실 이제 그런 학회나 연수강좌 같은 데서 많이 강의를 듣고 또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하루아침에 갑자기 수술을 잘하게 되고 이건 아니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논문도 찾아보다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이제 그런 데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수술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의사들이라는 게 다 똑같은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똑같은 수술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이마거상 수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0명의 의사가 있으면 10명의 수술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각자 배운 선생님도 다를 수 있고, 찾아본 논문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걸 또 알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아닌 이상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 듣거나 내가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교류를 하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좀 이득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발전도 하는 거고 공부가 된다는 것이니까. 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학회에서 많이 공부를 하기도 했고 많이 또 배우기도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저보다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이제 전문의 딴 선생님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들, 이제 공보이나 군의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전문의 3년차 4년차 된 이런 선생님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쌤들한테는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사실 생각해보면 옛날에 한 5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기 지금도 기억나요. 거기 청담동 쪽에 그 대웅지학 베어홀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항노학연구회죠. 항노연구회 소속인데, 이제 거기에서 그때 이용기 원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임학어상 발표하시는데, 제가 봐도 진짜 너무 민망한 질문을 했었어. 이런 걸 물어보나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뭐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거 뭐 시동 거는 거 어떻게 거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야. 예를 들면 뭐 버튼 누르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것도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시동 키 어디서 걸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본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그 이용기 원장님이 되게 자상하게 너무 잘 알려주시고, 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지금도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기억이 남는다기보다 그 어떤 태도가 저는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아무리 잘나고 실력이 좋아지고 하더라도, 젊은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있으면 나도 이렇게 잘 대답해주고 많이 배우려는 자세, 내가 좀 험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게 그 사람한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후배들한테 또 잘해주고, 이게 또 좋은 문화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이번에 학회 발표를 한번 해보겠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한번 하겠다고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학회 발표를 한다는 게 이제 준비를 해보면 어려워요. 어렵지. 어떤 게 어렵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꼬매는데 무슨 실을 내가 쓰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이 실을 쓰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나일론 실을 쓰고 있어. 근데 그걸 학회에서는 내가 나일론 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직접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왜 나일론을 쓰는지에 대한 근거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걸 나일론을 썼을 때 장점이 이런 게 있고, 뭐 바이클리를 썼을 때 장점이 이런 게 있고, 뭐 이래서 어떤 분은 PDS를 쓰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일론을 쓴다. 이거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든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레퍼런스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진짜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를 예로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박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디서 어디까지 박리하고, 이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과 저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내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게 학회 가면 무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많아. 이건 왜 그러냐, 저건 저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약간 힐난하듯이 약간 취조당한 듯한 이런 질문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제 물론 뭐 악의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거기서 이제 어버버하고 이러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뭐 영상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이제 다 영상이 있어야 다들 수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학회에서 어떤 얻어가는 게 있다고. 저도 실제로 영상이 없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영상이 이제 또 적절한 케이스를, 적절한 상황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이 상황을 보여주고 싶은데 뭐 A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싶은데 뭐 B라는 상황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케이스들, 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들, 또 다른 케이스를 필요하면 사진도 가져와야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진을 하나하나 편집해서 넣고, 영상 편집해서 넣고, 필요한 거는 제가 이제 뭐 대사 녹음 같은 것도 해서 넣어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미리 이제 스크립트도 써가지고 발표를 실제로 한다 생각하고 이 부분 대사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5분짜리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 발표를 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도 좀 약간 지식적 허영, 나 이만큼 잘한다,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솔직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후배들한테 어떤 이런 걸 좀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이제 뭐 수능도 보고 했으니까 같은 반 친구들이 막 뭘 물어보거나 이랬을 때 이제 대답해주고 친구들한테 강의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미처 몰랐던 거를 내 스스로 강의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다 보면 그게 내 스스로 정리가 좀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어떤 실력이나 지식이 또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찾아보니까 아, 그건 또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었네.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아, 이게 다 근거가 있었던 이유구나. 이런 것들을 강의 준비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지. 내 스스로 정리도 되고. 그런 면에서 강의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이래저래 학회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좀 나름 바쁘게 보내봤는데 5월 달에 아무튼 5월 10일인데요. 너무 무서운 질문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잘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또 강의 시간 보니까 하필 아침 첫 시간이더라고요. 아침에 얼마나 오실지 잘 모르겠는데 또 하필 같은 시간대에 다른 회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용기 원장이 발표도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발표만 아니었다면 당연히 그쪽을 나도 듣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제 강의를 얼마나 들으러 와주실지 또 잘 모르긴 하겠는데 한편으로는 좀 많이 들어줬으면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또 너무 많이 들어오셨다가 질문이 너무 많아지고 또 무섭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아무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잘 준비해서 좋은 강의 해보고 또 나중에 또 후기 남길 수 있으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생각나는 거, 일상 같은 거 이쪽 채널에 쭉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서 한쪽에만 쭉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기 커리어에 뭔가 좀 도움될 만한 게 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 위해서 한번 강의 같은 걸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준비하면서 실제로 저도 많이 느낀 게 있었고 배우는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